매일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외출하는 시어머니. 손주도 없는 집에 아이들 간식과 학용품을 몰래 숨겨둔 그녀. 동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새 남자가 생겼대. 아무래도 수상해. 결국 며느리가 몰래 뒤따라간 그곳.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도저히 믿기 힘든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왜 매일 정성스레 꾸미고 나갔던 걸까요? 그 비밀의 진실을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저는 이정자입니다. 올해 67세죠.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아들마저 교통사고로 이른 후 매일이 무료했습니다. 집안일이라고 해도 혼자 사는 집에 뭐가 그리 많겠어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제가 이상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옷장 앞에 서죠. 평소 입던 트레이닝복 대신 고운 한복을 꺼냅니다. 분홍빛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 거울 앞에 앉아 화장도 정성스럽게 하죠. 어머, 정자씨 오늘도 곱게 차려입으셨네요. 동네 마트 사장 아주머니가 말합니다. 예전 같으면 민망했을 텐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어디 좋은 데라도 가세요? 그냥 나들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왜 이러는지 몰랐어요. 그냥 마음이 시키는 대로 따라갔을 뿐이죠. 매일 아침 9시면 집을 나섭니다. 버스를 타고 시내 쪽으로 향하죠.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자 씨 요즘 많이 달라졌네. 맞아요. 매일 한복 차려입고 어딜 가시는지. 혹시 누구라도 만나는 게 아닐까요? 뒤에서 들리는 소리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뭔가가 저를 그곳으로 이끌고 있었거든요. 며느리 미영이도 눈치챘습니다. 어머니, 요즘 자주 외출하시네요. 응, 답답해서 나가는 거야. 그런데 왜 매일 한복을 입으세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나이 들어서 곱게 입고 다니면 안 되나? 미영이가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죠. 저도 왜 숨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직 말할 때가 아닌 것 같았어요. 오늘도 한복을 차려입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뒤에서 커튼이 살짝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미영이가 창문으로 보고 있었겠죠.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로 가는데도 설레죠. 마치 연인을 만나러 가는 소녀처럼 말입니다. 며느리 미영이가 제 방을 정리하겠다고 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방 정리 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어머니 혼자 하시기 힘드시잖아요. 결국 같이 정리하게 됐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서랍 속에 숨겨둔 것들이 있었거든요. 미영이가 옷장 정리를 하는 동안 저는 책상 서랍을 슬그머니 열었습니다. 초콜릿, 과자, 색연필 세트가 들어있었죠. 재빨리 다른 곳으로 옮기려 했는데 어머니, 이게 뭐예요? 미영이가 서랍을 열어버렸습니다. 바나나 맛 우유, 딸기 젤리, 24세 크레파스가 그대로 드러났어요. 아, 그건.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손주도 없는 늙은이가 왜 아이들 간식을 사놨을까요? 어머니, 손주라도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미영이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냥 마트에서 충동 구매한 거야. 요즘은 어른들도 이런 거 많이 먹잖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순 없었어요. 그런데 색연필은 왜요? 동화책도 있네요. 서랍 구석에서 백설공주 책이 나왔습니다. 새 책이었죠. 표지도 반짝반짝했어요. 텔레비전 보다가 심심해서. 어머니가 동화책을요? 미영이가 의심쩍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들킬 뻔했죠. 그날 밤 미영이가 돌아간 후 저는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까르르 웃는 소리, 작은 손으로 제 손을 잡는 느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앨범을 꺼냈습니다. 아들 사진이 나왔죠. 초등학교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성민아, 엄마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것 같니? 사진 속 아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눈물이 또르르 흘렀어요.
내가 이걸 왜 숨겨야 하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67세 할머니가 매일 아이들 간식을 사서 어디로 가는지 말이죠. 동네 슈퍼에 갔을 때였습니다. 아주머니 몇 명이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이정자 씨 요즘 너무 이상하지 않아? 맞아. 매일 한복 곱게 입고 어디 가더라? 나 어제 봤는데 시내행 버스 타던데. 귀가 쫑긋 서졌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남자라도 생긴 거 아닐까? 에이, 그 나이에 무슨. 요즘 황혼 재혼 많잖아. 특히 돈 많은 할아버지들이랑.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다니. 내가 들어보니까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온대. 아, 그럼 정말 누구 만나는 거네? 돈 냄새 맡고 온 거 아닐까? 이정자 씨도 이제 혼자 살기 힘들잖아.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해받을 줄은 몰랐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옆집 김순자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정자야, 요즘 어디 다니느라 바쁘더라? 그냥 심심해서 나가는 거예요. 혹시 좋은 사람이라도 만났나? 요즘 참 곱게 꾸미고 다니더라. 김순자 아주머니도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산책하는 거예요. 산책을 매일 똑같은 시간에 해? 그것도 한복 차려입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변명을 하면 할수록 더 이상해 보일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미영이가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동네에서 소문이 많이 나고 있어요. 무슨 소문? 어머니가 다른 남자분 만나신다고. 가슴이 쿵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머니, 정말 아무것도 아니세요? 요즘 너무 이상하셔서 걱정돼요. 미영이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미영아, 나를 믿어. 믿고 싶은데 어머니가 숨기시는 게 있는 것 같아서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어떤 여자로 보고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거든요. 미영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수상한 행동이 계속되고 동네 소문까지 무성해졌거든요. 오늘은 정말 따라가 봐야겠어. 미영이가 마음을 굳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시어머니 집 근처에서 기다렸죠. 저는 평상시처럼 9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분홍색 한복에 머리도 곱게 빗었어요. 가방 안에는 아이들을 위한 간식이 가득했죠.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데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뒤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기분 탓인가 싶었죠.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서 밖을 보고 있었어요. 평상시보다 마음이 들뜨더라고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미영이는 택시를 탔습니다. 저 버스 따라가 주세요. 기사가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지만 따라갔죠. 시내를 지나 외곽으로 갈수록 미영이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런 먼 곳까지 무엇을 하러 가는 걸까요? 저는 종점 2정거장 전에서 내렸습니다. 조용한 주택가였어요. 오래된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죠. 미영이도 조금 떨어진 곳에서 택시를 세웠습니다.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택시 기사에게 말하고 시어머니를 따라갔어요. 저는 골목길을 걸어 들어갔습니다. 2층짜리 낡은 건물 앞에서 멈췄죠. 담쟁이 넝쿨이 벽을 타고 올라간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그때 젊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키 큰 남자였죠. 할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그럼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가방에서 간식을 꺼내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미영이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이었구나. 시어머니가 남자를 만나고 있었어. 미영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동네 소문이 사실이었던 거죠. 고마워요, 할머니. 아이들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남자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 뭐지? 미영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이라니 무슨 말일까요? 저와 남자는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영이는 몰래 뒤따라가서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왔다.
아이들 10여 명이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5살부터 12살까지 다양한 나이의 아이들이었죠. 할머니, 오늘은 뭐 가져오셨어요? 초콜릿도 있어요? 아이들이 제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간식을 하나하나 꺼냈어요. 미영이는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이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 믿기지 않았어요. 우와, 바나나 우유다. 할머니, 고마워요.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자, 모두 앉아봐. 오늘은 새로운 색연필도 가져왔단다. 24색 크레파스를 꺼내자 아이들 눈이 반짝였습니다. 미영이는 혼란스러웠어요. 분명 남자와 수상한 관계인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니. 젊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당연하죠. 우리 아이들인데. 저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미영이가 더욱 놀랐어요. 우리 아이들이라고? 설마 시어머니가 재혼해서.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그림 그릴래요. 나는 할머니랑 책 읽고 싶어요. 아이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저는 무릎에 아이를 앉히고 동화책을 펼쳤어요. 옛날에 백설공주가 살았답니다. 제 목소리가 부드럽게 울렸습니다. 아이들은 숨죽이고 들었어요. 미영이는 그 광경을 보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어울리는 모습이 낯설었거든요. 젊은 남자가 저에게 다가와 뭔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미영이에게는 그 모습이 더욱 수상해 보였습니다. 둘이 은밀하게 대화하는 것 같았거든요. 도대체 여기가 어떤 곳이지? 시어머니는 왜 여기 오는 거야? 의문은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분명한 건 시어머니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아이들과 남자 그리고 시어머니. 이 조합이 미영이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퍼즐 같았습니다. 미영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건물 입구로 걸어가서 문을 열었어요. 실례합니다. 젊은 남자가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오셨는지. 저는 이정자 씨 며느리입니다.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미영이가 서 있었거든요. 미영아, 너 여기 왜? 어머니, 설명해 주세요. 여기가 대체 어떤 곳인가요? 미영이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나섰습니다. 아, 할머니 며느리분이시군요. 저는 여기 교사 김민수입니다. 교사요? 네, 여기는 지역 아동센터입니다. 미영이는 주변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벽에 사랑의 보육원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어요. 보육원이라고요? 네,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생활하는 곳입니다. 그제서야 미영이는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이분이 며느리분이세요? 아이 하나가 제 치마를 잡아당기며 물었습니다. 응, 우리 며느리란다. 저는 미영이를 소개했어요. 이모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미영이에게 인사했습니다. 미영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김민수 교사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할머니께서 2달 전부터 매일 오셔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계세요. 매일요? 네, 간식도 가져오시고 책도 읽어주시고.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미영이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왜 이런 일을 숨겼을까요? 할머니는 우리한테 진짜 할머니 같아요. 맞아요, 우리 할머니예요. 아이들이 저를 감쌌습니다. 제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미영이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오랜만에 본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해봤자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진단다. 아이들이 웃으면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 미영이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진심을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미영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궁금해요. 왜 갑자기 보육원에 가시게 된 거예요? 저는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성민이 때문이야. 아들 이름을 꺼내니 목이 메었어요. 성민이요?
그래, 내 남편 말이야. 저는 서랍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성민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쓴 일기야. 미영이가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린 글씨로 삐뚤삐뚤 쓰여 있었어요. 오늘 텔레비전에서 보육원 아이들을 봤다. 부모님이 없어서 혼자 지내는 아이들이 많았다. 나는 커서 그 아이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엄마한테도 말씀드렸다. 엄마, 나 커서 아이들을 돕는 사람이 될래. 미영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성민이가 이런 꿈이 있었군요. 그래, 그 아이는 항상 남을 돕고 싶어 했어. 그런데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꿈을 이루기 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어머니, 그 약속을 내가 대신 지키고 싶었어. 성민이가 못다한 일을 말이야.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한 번만 가보자 싶었어. 그런데 아이들을 보니까 성민이가 생각나더라. 미영이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 아이들 웃는 모습이 성민이랑 똑같아. 특히 7살짜리 준호라는 아이는 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오해했어요. 괜찮아. 나도 왜 숨겼는지 모르겠어.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 행복해 보이셨는지. 미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성민이가 정말 자랑스러워할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 약속을 지켜주고 계시니까. 그 말에 저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몇 달 동안 혼자 품고 있던 마음을 드디어 털어놓을 수 있었거든요. 내일부터 같이 가도 될까요? 미영이의 제안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네, 저도 성민이 약속을 함께 지키고 싶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와 미영이는 함께 보육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모도 왔다. 아이들이 미영이를 보고 반겼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영이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아이들과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몰랐거든요. 이모, 저랑 같이 그림 그려요. 이모, 제가 책 읽어드릴게요. 아이들이 미영이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처음엔 당황하던 미영이도 점점 아이들과 어울렸어요. 할머니, 이모가 정말 좋아요. 준호가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럼 우리 가족이니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김민수 교사가 고마워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아이들이 많이 밝아졌어요. 이제 며느리분까지 오시니 더욱 좋겠네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또 있을까요? 미영이가 적극적으로 물었습니다. 아이들 숙제 봐주시거나 요리 같은 것도 가르쳐 주시면 좋죠. 그날부터 저와 미영이는 매일 보육원에 갔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놀아주고 미영이는 숙제를 도와줬어요. 할머니, 저 오늘 수학시험에서 100점 맞았어요. 정말? 우리 똑똑한 지은이. 아이들의 작은 성취도 저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미영이도 변했습니다. 예전보다 밝아졌고 아이들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어머니, 민지가 오늘 제게 편지를 줬어요. 뭐라고 썼는데? 이모 고마워요, 사랑해요 라고. 미영이 얼굴이 환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진실을 알게 됐어요. 이정자 씨가 보육원에서 봉사활동 하신대. 아, 그래서 매일 곱게 차려입고 다니셨구나. 정말 대단하시다. 오해도 풀렸고 칭찬까지 받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저와 미영이가 아이들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할머니, 손잡아요. 이모, 저도 손잡을래요. 아이들이 우리 양쪽 손을 잡았어요. 마치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영원히 함께 있을 거죠? 준호가 제 손을 꼭 쥐며 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어딜 가겠니? 제 대답에 아이들이 환하게 웃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봤습니다. 미영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성민이도 기뻐할 것 같아요. 그럴까? 네, 분명히요. 어머니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시잖아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성민이가 보고 있을까요? 엄마, 잘했어. 바람 소리에 섞여 아들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은 제가 아이들한테 요리를 가르쳐 주려고 해요.
좋은 생각이야. 어머니께서 용기를 주셔서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손을 잡고 집까지 걸어갔습니다. 67세에 찾은 새로운 살, 그리고 새로운 가족들. 잃어버린 아들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그 빈자리를 조금씩 채워주고 있었어요. 다음 날도 저는 고운 한복을 차려입었습니다.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죠. 당당하게 나갈 수 있어요. 할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아이들의 환한 웃음소리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성민이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오늘도 행복했어요. 미영이와 함께 아이들을 돌보며 보내는 하루하루가 소중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생겼어요. 67세 늦은 나이에 찾은 삶의 의미였죠. 저녁 무렵 아이들과 작별 인사를 하며 내일 다시 만날 약속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영이가 제 팔짱을 꼈어요. 어머니, 고마워요. 뭐가? 이런 소중한 일에 함께할 수 있게 해주셔서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자였던 제 인생에 이렇게 많은 가족들이 생겼어요. 진짜 손주는 아니지만 마음만은 진짜 할머니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성민아, 엄마가 내 약속 잘 지키고 있지? 하늘에서 지켜봐줘. 엄마는 이제 외롭지 않단다.